패널 모시고 1번지 똑똑 시작하겠습니다. 김유정 민주당 선대위 국민통합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정기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정말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사전 투표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김유정 위원장, 사전 투표하실 생각입니까? 네, 저는 금요일 날 아침 방송이 하나 있는데요. 예. 방송 끝나고 투표할 생각입니다. 예. 네, 서울에서 하실 겁니까? 네, 서울에서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광주에 내려가서 하겠다고. 저 그냥 방송이 서울에서 있어서요. 예. 천하람 위원장은요. 네, 저는 순천의 외서면이라고 예. 1,000명이 안 되는 아주 이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가 아무래도 인구가 적다 보니까 평소에 정치권에 관심에서 많이 좀 멀어져 있는데 저는 그래서 순천시 외서면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지역위원장은 사전투표 장소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고려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제가 이준석 대표만큼 이렇게 전국적으로 광주에 가서 하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전투표도. 그런데 신성범 의원,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이렇게 광고에 해가지고 사전투표하면은 부정선거에 이용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광고도 계속하고 그러던데. 오늘 아침에도 신문 광고를 냈더라고요. 당일 예. 투표하자고. 그래서 저는 당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가 똑 부러지게 지금 사전투표를 해 주십시오라고 당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제가 오늘 강하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일부 보수 단체와 특히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다는 분이 저렇게 하고 이렇게 나서면 당에서 딱 잘라서 그건 당하고 상관없다라든지 좀 저는 지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당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정 갖고 있겠죠. 그러면은 당에서 이것은 당론이다. 당론에 그러니까.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은 징계할 수 있다. 그 정도 이런 저는 정도는 해야. 언론에도 공개하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아시는 대로 사전투표 모레 걸핀데 이게 조사해 보면은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자층들은 굉장히 사전투표를 많이 하겠다 그러는데 보수층에서는 사전투표 안 하고 본날 9일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제가 볼 때도 후회할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류의 그 당일 투표 고집론 내지는 그 사전투표 하지 말자에 대해서는 당에서 좀 선을 빨리 꺼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보수 매체 논설위원이 칼럼을 통해서도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글을 쓴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잘 저는 음모론이다 떠나서 정치적으로 봐도 덕실이 분명한 상황에서 좀 현명하지 못한지 아주 거칠게 그냥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전투표 신성범 의원도 하실 생각입니까? 당연하죠. 네. 예. 근데 정기남 대변인, 네. 사전투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당론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유세에서 사전투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또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해야 될 이유를 권영세 본부장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흘간 투표하는 거하고 하루 투표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하겠냐 그런 얘기를 적절한 했는데. 비유였어요. 예.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투표 당일날 9일날 그러니까 정부가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고 발표하면서 투표 가는 것을 좀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후보가 지지층의 어떤 그 적극 투표 이걸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호소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정부가 선거 당일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 있으니 사전투표해달라. 이건 너무 나가도 한참 나간 막말에 가깝지요. 이거 어찌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유권자들의 민도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면 윤석열 후보 지지층까지 무시하는 발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윤석열 후보가 약간 막판에 좀 이렇게 과열된 느낌인데 냉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하람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그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게 저도 이게 약간 좀 그렇게 해석하면 좀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정은경 그 질병관리청장께서도 3월 9일에 확진자가 2-30만 단위로 나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정부가 막아서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전 투표와 본 투표 사이에
뭐 많이 확진이 되실 수가 실제로 있고 그리고 많이 확진이 됐다 예컨대 오늘 뭐 20-30만이 나왔다라고 하면 안 걸리신 분들도 좀 걱정이 되실 수 있는 거니까 좀 미리미리 투표하자. 저는 이런 정도 취지로 받아들이면 뭐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아니 이제 그런 점에서 사전 투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양당이 공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황교안 전 대표하고 민경욱 전 의원은 지금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허위사실 유포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뭐 문제 있는 이 음모론적 시각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윤석열 후보까지도 직전에 검찰총장 했던 분이 뭐 이렇게 음모론적 시각으로 사전 투표를 독려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씁쓸한 마음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해서 6시부터 7시 반까지 또 별도의 시간을 예. 마련해서 연장해서 투표하도록 마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정부를 그렇게 음모론적 시각으로 볼 수 있나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도 후보들 다 사전투표 한다고 얘기하고 또 이준석 대표도 또 지금 전남대 가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사전투표는 뭐 조금 민주당에 유리한 게 예. 아닌가. 직전 대선도 그렇고 직전 총선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양당이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집을 누가 어떻게 더 하느냐에 조금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는 좀 높겠죠. 높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두 분 그러니까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나 김기남 대변인 말씀에 제가 반박을 하고 싶지 않고 다만 이런 점이 야당에서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정인경 청장이 했던 말이 3월 9일 되면 25만 명이 되고 될 가능성이 높고요. 3월 중순 되면 35만 명까지 올라갑니다라고 나름 전문가적 견해를 밝혔다. 이때면 또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하루에 그럼 20만 명쯤 나오겠네. 만약 20만 명이 확진자, 감염자가 발표된다면 보십시오. 3월 4일 이후에 4일, 4, 5, 6, 7, 8 하면은 20만 명에 곱하기 5 하면 다시 해 동안 100만 명이 생기면 이분들이 어찌됐건 선거할 수 있는 뭐 6시에서 7시 반까지 열어놨다 하더라도 굉장히 선거에 저될 거란 말이야. 예, 예. 뭐 몸 아픈 거 이끌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 나름의 불안감은 있는 거예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 그것이 또 투표율 저하로 떨어졌을 때 유불리는 뭐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이 여러 가지 걱정할 수 네.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정은경 청장이 그런 것을 뭐 이렇게 생각해서 했을 것 같지는 안 한 거죠. 않고 그 정도는 믿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신규 확진자가 오늘 벌써 21만 9,241명 신규 확진자가 그러니까. 20만 명을 넘어섰는데 하루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문가가 한번 의견을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17만 명 나왔다가 그동안 14만 명대에서 이렇게 한 며칠간 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점을 찍은 건 아닐까 그러던 차에 이렇게 하루 사이에 확 늘어나더라고요. 전날보다 8만 명이 늘어난 그러니까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확 늘어났다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많은 수가 나오는 것은 집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쭉 봤을 때 이런 추세면 3월 9일이 가장 관심을 모으는 날이니까 그날 몇 명 정도 나올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또 그렇죠. 알 권리에 대한 필요하잖아요. 거. 미리 예. 얘기를 했다고 저는 봐요. 예. 자, 사전 투표 이번에는 좀 높아질 거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이제 투표일까지는 사전 투표는 이틀, 본 투표는 일주일 남았습니다. 가장 큰 변수가 단일화였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거의 물 건너간 것 아닌가, 끝난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전망할 수 있지만 또 어제 뭐 안철수 후보가 뭐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그러면 만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못 만날 이유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걸 두고 혹시 마지막에 또 뭔가가 있을까 이렇게 애들 생각하는데 천하람 위원장 네. 어제 안철수 후보 발언을 어떻게 읽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만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지만 또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원론적으로 정치인이 만나자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일까 어느 쪽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식으로 표현하였어요. 아젠다가 있다면 만날 수 있다. 안철수 후보 정확한 워딩은.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국민의당 측에 제안했던 것 이상의 뭔가 더 파격적인 뭐 패키지를 마련해서
갖고 가면 만날 수도 있다라는 취지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이해가 그렇게 됐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제안한 거 이상의 뭘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어렵다 보니까 좀 뭐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그 외에는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국민의당에서도 이건 그냥 원론적인 얘기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면 누구랑이라도 만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더 구애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 게, 이제 그렇게 단일화 결렬됐다라고 하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한테 얘기를 한 뒤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인데요. 뉴시스가 의뢰해서 조사한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응답률이 10.4%인데 어제까지 조사한 거니까 단일화 결렬 그 영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46.3, 이재명 후보가 43.1.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3%포인트 이상 앞선 걸로 나왔고, 안철수 후보가 6.7%, 좀 내려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 사자 구도로 가도 우리가 1등이네. 굳이 뭐 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못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네. 신성범 의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단일화에 어차피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결렬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끌고 나갈 뭐 천하람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후보 측, 국민의힘 측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무엇을 더 양보해야 될지를 별로 없죠. 다시 말하면 안철수 후보한테 뭘 더 바라십니까라고 한들 새로운 뭐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국민들도 한 달 전부터 마음속에서 단일화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되면 어떻게 안 하면 나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라는 게 이미 습득을 하신 거예요. 정보 획득을 다 했고, 그래서 판단이 내려졌다. 정말 무슨 뜻이냐? 이렇게 되면 대다수, 그래도 안철수 후보 지지층 가운데 정권 교체에 기우는 쪽에서는 이미 이거 사표 안 된다라고 봐서 윤석열 후보처럼 넘어간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 변수가 지금은 유권자 수준에서 변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정치평론하는 저희나 정치부 기자들이나 요 서클에서만 뭐 이렇게 견주면서 기사를 쓰는 거지, 제가 보는 유권자 수준에서는 이미 다 정리가 됐다고 봐요. 방금 제가 소개드린 여론조사가 한국 리서치가 아니고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그렇죠. 제가 정정합니다. 뉴시스가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고요. 그리고 단일화가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는데도 리얼미터가 단일화 설문조사를 또 실시를 했네요. 그러니까 누구로 단일화했으면 하면 더 유리할 것인가라는 가상 대결 조사인데 이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가상 대결, 이재명 후보가 43.5, 윤석열 후보가 48.4,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후보 38.4, 안철수 후보 29.7,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정일함 대변인,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만약에 누구로 단일화됐을 때 더 유리할까요? 이 가상 대결에서는 거의 안철수 후보가 앞섰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이미 단일화는 사실상 끝난 게임으로 본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 지표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사실상 지금 이게 지금 지지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지금 버거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표 방지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좀 전에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지금 단일화가 정치적으로는 이미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계속 단일화 여론을 물어보는 것은 상당한 착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에요 약간의 바이어스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까 우리 그 신성부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끝난 게임을 지금 정치권과 언론이 오히려 이 단일화 이슈가 꼭 살아있는 것처럼 선거 마지막 날까지도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든다는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언론의 책임이랄까 이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서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계속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그런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이를테면 오늘과 같은 조사, 예를 들면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것들이 나오고 리얼미터의 그 앞에 그 어디죠? 저기 뭐 민주당 이제 단일화와도 상관없이도 뭐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유리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온다든지 예.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이제 굳이 다자구도로 가도 우리가 이긴다 뭐 이렇게 되면 또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바뀌겠죠. 어찌됐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자칫 마지막 여론조사가 이제 아마 내일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까지일 텐데 결국은 이미 결렬 책임 공방 국면으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단일화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는 일부 어떤 지지층 결집 이탈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의힘의 의도에 좀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유정 의원, 모레부터 사전투표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하면 사전투표 들어가 버린 다음에 단일화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의미는 없죠. 그리고 이제 그 투표장에 써붙이잖아요. 후보 사태. 예. 근데 지금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투표 직전에 단일화 할 때는 사전투표는 이제 현장에서 이 용지를 인쇄해서 주잖아요. 전국 여기저기에서 다 투표를 하는데 예. 그래서 거기에는 사퇴한 후보 사퇴? 후보를 빼고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아침에 김동연 후보가 사퇴를 했는데 그런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철수, 윤석열 이 두 후보의 단일화 문제는 이미 너무 피로도가 높아졌고 이미 결렬된 상태라고 모두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희망의 끈, 저는 이제 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도 희망의 끈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그 여론조사 하나 정확하게 이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발표된 게 하나 있는데 굉장히 큰 그 오차범위 밖의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그런 예.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 여론조사 질문지에는 단일화 관련된 게 한 4-5문항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어떤 편향된 시각과 유권자의 근데 보수 그 지지층의 응답률이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화 얘기 나오면은 민주당 지지층은 끊죠. 예. 끝까지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보수 표집이 조금 과대 표집된 경향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희망의 끈 운운하면서 이미 끈 떨어진 끈을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예.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떨어진 끈을 억지로 뭐 쓰려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뭐 아예 끈을 놓겠다라고 하는 게 다소 좀 오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해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제 투표에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와 막판에 극적으로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투표용지가 이미 인쇄된 상황에서 효과가 미미할 거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막판에 이슈를 저희가 독점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마지막에라도 된다면 나쁠 거는 없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과연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걸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 입장에서 약간 아쉬운 점은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법인카드라든지 뭐 대신 이렇게 약 받으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일화 때문에 너무 묻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어디가 유불리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딱 한마디만 보태면요.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천하람 위원장 얘기처럼 오만한 이미지를 비치면 사실은 어느 후보든 그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근데 난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후보잖아요.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합정부 정치개혁안에 대해서 아니 선거 끝나면 집에 갈 사람들이 무슨 통합정부냐 이런 얘기들이 나는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한번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단일화 관련해서 한 말씀 보태자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어제 광주 유세에서요. 보수 정당과 합당했던 것이 평생의 한이라고 했어요. 평생의 우애라고 그랬어요. 예. 이미 단일화는 물 건너 갔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단일화 얘기를 이 시점에서 안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다. 이제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미 윤석열 후보는
지나치게 오만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처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대선 때 단일화 과정을 보면 후보 집 앞에도 찾아도 가고 또 읍소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전혀 침묵하고 있다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짠 나타나서 이런 경로로 결렬이 됐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서 그때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 찾아가려고 했는데 오면 깨진다. 그래서 안 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갔어야죠. 그런 처절함을 안고 갔어야 되는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 10분이면 내가 단판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과 오만함을 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과연 그동안 어떤 처절함을 가지고 이 단일화에 대해서 임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미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결렬될 수밖에 없는 수순이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요구했던 건 후보가 직접 답하세요. 다른 사람들 조용하세요. 예. 그리고 그 제가 제안한 여론조사 경선 받으세요였는데 거기에 한마디도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결렬될 수밖에 없는 수순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전에 김유정 의원께서 그 김동연 후보 사퇴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것 확인을 했는데요. 네. 오늘 이후에 이제 후보가 사퇴를 하면 본투표장에는 후보 사퇴를 알리는 공고문만 붙지만 3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사퇴한 후보에 대해서 사전투표는 투표장에서 용지를 인쇄하니까 그렇죠. 사전투표 용지에 사퇴 표기가 찍힌답니다. 네,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김동연 후보는 오늘 아침에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사전투표 용지에는 사퇴 표기라고 찍히겠군요. 그렇죠. 사표 방지는 되겠네요. 이재명 후보한테 가겠네요. 그 표는. 네.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어제 만나서 얘기 아주 화기애애하게 나눴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단일화 얘기는 안 했고 뭐 통합정부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사퇴했으니까 이제 단일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기남 대변인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단순한 그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지지율의 어떤 그 플러스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정치적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기 좀 어려울 만큼의 파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소위 뭐 김동연 후보가 이제 충청을 근거지로 한 사실 충청의 인물 대망론 같은 걸 좀 안고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충청권도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그 호각세인데 지역적으로 보면 충청에서의 어떤 선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통합정부 정치개혁안에 대한 어떤 입장이 좀 확산되면서 중도 부동층에게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산술적인 플러스 효과보다는 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의원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이거는 후보 단이라고 봐야 될지 김동연 전 부총리의 민주당 원대 복귀라고 봐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지율 조사한 거 보니까 1%가 나온 게 있고 아마 0.몇 % 나온 게 봤습니다. 그래서 정기남 대변인 말씀대로 그게 합산되는 뭐 그 정도 효과는 보다는 말씀해 주신 가운데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던진 정치개혁 아젠다에 최초로 부응한 대통령 후보니까 예. 그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근데 앞부분 그러니까 충청도의 대망론은 사실 충청도 분들이 들으면 뭐라 할지 몰라도 김동연 후보가 충청의 대표 선수인가에 대해서는 고향만 괴산이고 음성 쪽일 텐데 아마 뭐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큰 효과는 없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께서 마지막에 며칠 앞두고 벌어지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상층부에서 성층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공학적 흐름으로 일어나서 2부에서 좀 네네. 이어가야 되겠네요.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